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갈등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조직에도 갈등은 많죠.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많고 성과는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은 어디든 존재하는 거죠. 특히 리더에게서 조직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을 왜 관리해야 될까요? 요즘은 갈등이 더 늘었죠. 여러분, 사람이 힘듭니까?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더 힘들죠. 뭐 하나 과거하고 틀려졌어요. 일을 하나 시키더라도 공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업무도 지시도 잘해야 되고 분배도 잘해야 되고 점검도 잘해야 되고 평가도 잘해야 되고 피드백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힘들죠. 근데 리더가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눈에 뻔히 보이는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의 해법을 잘 몰라서 보다는요, 갈등에 개입해서 이거 갈등을 해결하려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리더들은 자기 머리도 좀 복잡한데 부하 직원들이 관계가 있다. 조정해주기 힘든 거예요. 개입하기가 힘든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개입해서 관리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발생되면은 방치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갈등 비용이 초래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있을 때는 묻혀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갈등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친구 할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있으면 그만큼 갈등 비용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협업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조직에서 어떻게 맨날 공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신뢰 관계가 부족하다면 이런 오해와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갈등을 방치하면 갈등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스러움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 문화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에서 일만 합니까? 어떻게 자기 일만 합니까? 협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갈등이 있으면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거죠. 험해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가 더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든가 하고 싶은 일이 안 생기다든가 그럴 수 있죠. 조직 문화가 망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면 첫 번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외부와의 갈등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에 갈등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잘 안 되면 쌤통이라고 오히려 고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 봐. 그러니까 남들이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내부 직원끼리 갈등이 있으면 외부의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약해지는 그런 것이죠. 적이 누군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쟁자에게 적개심을 갖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경쟁자나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 적개심만 가지면 적은 보이지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자부심을 가지면은 뭐예요? 갈등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거고, 그럼 경쟁자도 보이지만 자신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의 감시 비용이에요. 이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자기가 에너지가 100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100을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 가서 형제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거 가서 그거 시달리고 그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서 생산력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집니까? 집안이 편안해야 가장이 바깥일에 집중하듯이 조직이 조용해야 리더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생산적인 일에 비전러리한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감시 비용을 줄이게 되면 리더에게 이득인데요. 감시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리더는 시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감시 비용은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새로운 일이 왔다든지 위기를 겪는다든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구성원들이 협업과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리더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가 있어요. before 단계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걸 미리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조종하면 덜 조종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더는 하수가 있고 선수가 있고 고수가 있죠. 하수는 갈등을 유발해요. 서로 경쟁을 시킨다든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갈등을 유발하죠. 선수는 갈등이 생길 때 잽싸게 그거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갈등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면 그만큼 갈등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리더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업무를 정확하게 꿰고 있어서 웬만하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업무를 분배해주고 적절히 개입해서 조정도 해주는 이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듀링 단계에서는요, 일단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기면 신속하고 공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듀링 단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때는 이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분배한다든지 절차를 지킨다든지 편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애프터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리더에게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갈등이 조직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 뒷다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뒷다리를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등은 갈등 비용을 초래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를 망가뜨린다. 세 번째는 외부와의 갈등이 무기력해진다. 네 번째는 감시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before, during, after.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세 번째는 동일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